걷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이 수면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맨발 걷기가 가진 어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어싱이라는 것은 수면 장애는 이제 만병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에. 숙면이라는 것은 건강의 1순위이긴 한데요. 파킨슨병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의 분비 자체가 밤에 이루어져요. 잠잘 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숙면할 때, 우리가 잠을 제때 제대로 안 자면은 도파민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서 더욱 더 중요한 생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우리가 파킨슨 병으로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을 문진을 해보면은 많은 경우가 몇 년간의 수면 장애를 거쳐서 발병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수면 장애가 굉장히 도파민의 저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고요. 파킨슨 병의 악화 속도도 수면 장애와 관련이 큽니다. 수면 장애가 심한 분일수록 악화 속도가 빠릅니다. 파킨슨 어떤 병세를 꺾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수면 장애를 완화시키는 것, 이게 파킨슨 치료의 1차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의 어떤 질과 양은 모두가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수면의 질이 좀 더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 분비라는 것은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잠든 시점부터 3시간 동안 이때 얼마큼 잘 자느냐에 따라서 도파민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도파민 분비의 어떤 70% 정도가 잠든 시점부터 3시간 이 기간 동안에 보통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면의 질이 얼마큼 깊은 잠을 잘 수 있느냐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요. 잠을 깨더라도 초저녁에 잠들어서 새벽에 깨는 것과 잠이 들어서 한두 시간마다 깨는 것은 수면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면서 호흡이 불규칙하는 것은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치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뇌의 피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요. 보통 파킨슨의 경우에는 자다가 이렇게 잠꼬대를 많이 하고 손발짓을 많이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신나해 보이고 하지만 사실 수면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증상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고요. 잠을 못 이루는 경우에 수면제를 이제 복용을 많이 하는데 수면제를 통해서는 수면의 시간은 많이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면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면의 어떤 양, 수면의 시간보다도 초반 수면의 깊은 수면을 얼마큼 잘 취하는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수면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파킨슨병을 특별히 더 예방하기 위한 어떤 수면 습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잠들고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잠의 준비를 하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됩니다만 이 중에서 좀 더 특별하게 파킨슨병과 관련돼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초반 3시간의 깊은 수면이 중요한데 특히나 노인분들께서는 이제 야간에 소변을 잘 보기가 쉬우세요. 초반 3시간 이전에 한두 시간 만에 깨서 소변을 보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미리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이후에는 우리가 물을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수면에 어떤 질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또 말씀드린 그런 코골이 같은 경우도 혼자 주무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런 코골이를 기록하는 녹음하는 그런 앱들이 아주 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자면은 코 고는 정도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를 좀 많이 고는 경우에는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은 입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코 고는 소리가 줄고 입호흡이 아니라 코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좀 더 많이 되겠죠. 그 중에 일부 분들은 주무시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걸 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초반 몇 시간을 잘 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새벽에 이렇게 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전에 뭘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면이나 몸에 좋지 않은데 특히 이런 초반 수면이 더 안 좋겠죠. 잠들어서 몇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위장이 소화하느라고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뇌가 그거를 지원하느라고 힘들고 그렇게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는 것은 더더욱이 도파민에 좋지 않다. 그 중에서도 술은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술을 차라리 낮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술을 자기 전에 먹으면 훨씬 더 초반 수면이 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음식이나 술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장애는 이제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잠을 이루는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도파민이 떨어지면은 잘 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깨면은 다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리에 경직이 생기고 다리가 이상 감각이 느껴져서 항상 신경이 쓰이고 괴로운 그런 증상도 있고요. 파킨슨병 진행이 심해지면 이제 전신이 굳어지면서 통증도 생길 수 있고 서동으로 인해서 몸을 뒤척이는 것이 힘들어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잠을 제대로 못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요.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도파민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낮에 활동을 위해서 도파민제의 복용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밤에 수면에서도 도파민이 일정량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도파민제를 소량을 복용하시는 것이 시도해 볼 만한 어떤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시도해 보시고 그 용량을 적절하게 한번 판단해서 수면의 어떤 질을 올리는 걸 한번 시도해 볼 방법이 있고요. 밤에 소변 보는 것이 생각보다 수면장애의 큰 원인이 되는데요. 초반 3시간 동안 소변을 좀 덜 볼 수 있도록 자기 전에 우리가 미리 소변을 꼭 보고 저녁 식사 이후로는 가급적 물을 섭취하지 않는, 한약도 이렇게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이렇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식전에 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 경직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 쪽을 마사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환자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제가 접한 것 중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가 그렇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걷는 것 자체가 물론 당연히 이 수면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맨발 걷기가 가진 어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어싱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을 이렇게 대지를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정기적인 것들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파킨슨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신경계에서 정기적 활동이 불안정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질환에 비해서 파킨슨병은 정기적인 어떤 안정성이 올라가면서 좀 더 숙면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